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숨가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양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8%, 코스닥은 0.8% 올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섹터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며 전일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전일 미국의 GDP는 예상보다 적은 폭으로 상승했는데 소비는 전망대로 올랐으나 부동산 투자 등 일부 항목에서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며 상승률이 제한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8.4%를 밑돈 6.5%가 발표됐습니다. 또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웃돌았는데요. 예상치는 38만 명이었으나 전주보다 감소한 40만 명이 발표됐습니다. 또 파월의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상당한 추가 진정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면서 앞으로 긴축이 멀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급등하면서 3,333포인트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기술주들에서 반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장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장은 박원재,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한 소통까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인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비트컴퓨터는 26%, HLB는 22% 챙겨가면서 목표가를 단숨에 달성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은 소폭 좀 상승률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익률은 4.7%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플러스 8%대에서 수익률 챙겨가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화공영이 4%,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인 명신산업이 10% 수익률 넘겨가면서 주가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명신산업 주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전략 들어보기 전에 시크릿 강연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고 8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크릿 강연회인 만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티켓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트 종목들이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전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또 주요 경제 지표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대응 전략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0.95%, S&P 500이 0.4%대 하락을 좀 보여주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 혹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존닷컴의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나스닥 시장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큰 영향은 없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우선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상승을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종목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30분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추세 하단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를 오늘 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를 좀 보시게 되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을 치고서 21선 저항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를 이번에 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 1040포인트 정도 때만 이탈되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반등수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달러 인덱스가 어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60원 언저리대가 피부나치 조정대 382 조정대거든요. 근데 그 자리대까지는 아주 조금 약간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화 강세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1140원 자리대를 하향 이탈하는지 내려오는지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의 매수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풀고 중국과의 친선을 다지고 대미 외교에 나설까 이런 기사도 있고요. 정용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 대화문 열기 위해 준비를 하는 듯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아난티라든가 아니면 대아티아이라든가 일신석재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노후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동양철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책주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그냥 바로 죽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슈는 대출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온 대출금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배당으로 좀 안정적이죠. 은행에서 적금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느니 그 은행의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부분들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좋게 나오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은행 적금 넣지 마시고 그 은행의 주식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것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B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변동성이 좀 나올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관심주로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심택입니다. 실적 좋아요. 내년도 전망치도 상당히 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점 자리 때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5G 쪽에 있어서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기간 조정, 즉 박스권역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서울경제TV의 유튜브에서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보고 있는지 8월달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도 성공시켜 하시기 바랍니다.
네, 7월 30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7만 9천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고 하는데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일 음식료 업종이 가격 인상 랠리에 강세 보였고 섬유 의복 업종과 비금속 광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 개장 상황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장중에 공개 방송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금요일장 대응은 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어려우시다면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더하기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카카오가 나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0.3% 올라가며 14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불 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00원가량 더 떨어지며 7만 8,700원에서 거래 중이고 네이버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0만 원 선 지켜주는데 좀 간당간당한 모습이고요. 현재 9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LG화학만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1% 넘게 올라가며 8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6% 넘게 내리며 76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4% 빠지면서 3,22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16% 소폭 하락하며 1,04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박스권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이 370억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대에서 좀 이런 매수세가 본장으로 유입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3% 올라가며 93,900원, 에코프로비엠은 0.5% 올라가며 285만 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오늘 급락으로 출발하는데 현재 3.4% 하락하며 7만 5,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입니다.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이 0.7%대 빠지고 있고요. HLB가 0.4% 올라가며 35,950원, 시젠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72,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는 박원재 전문위원이고요.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장 겨우겨우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만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의 겨우겨우 시장을 맞췄다는 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지금 시장은 박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박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방은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쉽게 부러지기는 좀 어려운 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발표됐듯이 GDP 연간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죠.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곧 고용 지표의 부진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자재가 폭등 이후에 원자재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적 수단을 냈지만 그래서 원자재가를 일부 잡았지만 문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같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단과 상단이 같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계속 지금까지처럼 제한된 박스권 내 순환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추가적으로 스탠딩 레포라는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스탠딩 레포는 또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급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으면 보유 채권을 연준에서 매입해 주겠다. 5천억 달러 한도 내에서 이 얘기인즉슨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는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2013년에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갑자기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장은 꽤 충격을 받은 적이 있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을 미연에 방어하고자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경기 조절인데 지금 경기 심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게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이게 좀 협의가 돼야 되겠죠. 아마 휴가를 마치고 8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협의를 끝냈다래고 이제 급한 대로 SOC 5천억 불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하원에 통과만 했으면 실시가 될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국내 시장을 억눌렀던 1,150원을 넘었던 환율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오늘 1,140원대를 타치를 하는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이 지금처럼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에서 보셨듯이 시장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의 실적을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섹터인데 지금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좀 필요할 듯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도 지금 밀리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가 주신 종목 세 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맨 처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뭐 장중 또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에는 사실 삼성물산보다는 삼성물산을 할 바에는 작년에는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보다는 삼성물산이 좀 유리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이제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상단을 뚫느냐 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이 지난번에 받았던 저항인데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15만 5천 원 수준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제법 세게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4,250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78.6%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삼성물산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기본적으로 상사니까 트레이딩을 하겠죠.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하고 연동이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좀 호조를 띠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시황이 개선이 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부분도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요. 바이오 공장도 이제 최근에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죠. 삼성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계열사 부분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삼성물산의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당분간 상속 이슈로 인해서 고배당을 계속 유지할 환경인데, 삼성전자에서 받아들이는 배당,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에서 받아들이는 배당의 70%를 재배당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현재 주당 배당금이 한 2,000원 수준이 이제 최소 지급액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배당 성향이나 배당금 자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NAV라고 봐도 현재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중에서도 저평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여유 있게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게다가 여유 있게 갖고 가기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올해 들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상승을 부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지나보면 쉬운데 순간순간을 보면은 판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분할하고 작년에는 사실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타이어 코드와 한덱스, 탄소 소묘, 이런 부분이 다 돌아 나오는데 분할하면서 부채를 많이 떠안았기 때문에 이제 재무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사실 업황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올 줄은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살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15만 원대, 이때는 좀 진입 가능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그랬어도 한 30만 원 수준이면은 거의 다 이익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나놓고 나니까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무를 보면은 상당히 그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를 분기단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내놓고 나니까 최고의 주식인데 계속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서 못 들어갔는데 이 가격 따라간다는 건 상당히 좀 안 맞아 보이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종목이 메리츠 증권입니다. 메리츠 증권도 사실 좀 난이도가 있었죠. 5월 달에 배당 컷을 발표를 했어요. 메리츠 증권은 사실 배당주였는데 배당을 40%에서 10%로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맞았죠. 그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1,000억을 매수하기로 발표해놓고 이거를 2사분기에 다 매수를 해버렸죠. 500억을. 그래서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는 지금 다 싸요. 저평가인데 메리츠 증권이 타 금융사 대비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는데 아마 은행 지주사나 증권사 중에서도 싼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가 장중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날에는 9,4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오늘도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상승하며 1,6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링크 제네시스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와 생산 정보 자동화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M&A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유입됐다고 분석하고 있고 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일봉 보시죠. 네, 링크 제네시스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7,7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1,65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윗골이 달고 살짝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가 1,896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1,6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진단키트주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스웍은 7% 급등하며 2,44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갔던 주가가 2,95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 주가가 현재 13% 급등하면서 10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전날 국도화학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국도화학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0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매출액도 51% 늘어난 4,410억 원, 순이익은 447% 증가한 613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 실적에 기여해서 기반해서 현재 주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다가 오늘 갭 상승 출발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8,500원까지 터치했던 주가가 현재 운봉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고요. 오늘장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김범준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바이오의 아들이죠.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장인 만큼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 하락 출발했고 또 그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들이 순매수 해주면서 좀 열심히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또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금요일장은 보통 이제 매매를 잘 안 하시고 관망을 하는데 일단은 장 초반이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의 주신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 서전기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서전기전은 이제 고전압, 수배 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특히 이제 수배 전반 산업은 중전기기 산업에서 이제 전원용 전력기기 산업에 해당을 하고 또 국내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초고압 그리고 직류 하이엔드 전력기기 시장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꽤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 성능 인증,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기술 표준원의 신제품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이제 우선적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주가를 보게 되시면은 이번 달 초부터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유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본 측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방류할 오염수 검토 및 모니터링 관련 기술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이 검증에 서전기전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보면 고가 기준으로 약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대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은 약 600억 원 유지 중이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3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작년에 비하면 꽤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1억 원 정도 되고 2분기 실적은 봐야 알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실적이 뭐 잘 나왔다 하면 주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지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나오고 나서 그때 상황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거나 어제 주가로는 약 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바닥권 기준으로 2배 넘는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매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시리즈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자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2010년에 의자 가구 제조업을 시작을 했고 정체된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익 악화가 지속되어서 관계회사인 시리즈의 의자 제조 판매 사업 일체를 2018년에 양수한 업체입니다. 그 뒤로 이제 국내 의자 시장 점유율, 이런 브랜드 인지도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은 4월부터 5월까지가 이제 또 피크였고요. 그 뒤로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가 부담이 되었는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그려오면서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월 정도 계속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10%대 반등이 나오기는 했으나 종가는 4.8%대로 마감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어쨌거나 이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매출 부분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 기본 발판은 준비가 된 부분이고 이런 시장 점유율을 다른 업체에 뺏기지 않고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면 매출은 계속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라인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요인도 있는데 시리즈가 이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2,27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한 129% 증가한 거의 200억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판매 채널에서 온라인 부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부분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북미 지역 매출액도 매해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의자 하면은 대충 고장 안 나고 좀 오래 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 의자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좋고 튼튼한 건 사실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적 부분 그리고 신체 공학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서 상당히 좋은 의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아짐으로써 당연히 국내 1등 업체인 이 시리즈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사실 너무 정상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상승을 그만큼 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하락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락을 하고 또 횡보한다 하더라도 더 높게 갈 힘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일일비 하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어차피 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한다기보다는 6만 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유명하죠. 053일차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역시 최근에 분전 이상 드디어 탈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출시한 신작 오딘 덕분에 NC소프트의 리니지를 제치고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계속 상승했고 또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점이 10만 6천 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오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NC가 이 1등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이 사실 더 큰 건데 간혹 리니지2에 뺏기긴 했어도 다시 1등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오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아예 밀려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운영적인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게임 내의 과금적인 부분, 게임 내 그래픽, 게임성 모든 것이 이제 리니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이제 유저들의 평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구글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에 최근 NC가 이제 4주년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제 오딘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구글 매출 1등은 일평균 20억 원 이상의 수준으로 한 달이면 6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오버해서 나오면은 거의 연매출 8천억대가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게임 하나로 뭉갤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딘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카카오 게임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NC 주가가 8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오딘이 1등 자리를 몇 년간 잘 유지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NC 수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단편적으로 이제 오딘의 매출 순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기작들이 오딘을 뛰어넘지 않을 거라는 조건을 좀 내세운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가가 크게 상당히 널뛰기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사전 기전부터 카카오 게임즈까지 세 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유지수 전문위원과 함께 이런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장에 특히 또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미증시가 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완만한 경제 회복이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을 낮춰줄 것이라고 인식을 한 듯합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 1,0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 합의가 되었고 처리 절차가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투심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장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에 좀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국내 증시도 좀 강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별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 농업 사료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주들 좀 지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넥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상장한 이후 계속해서 상한가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열풍으로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을 많이 끈 종목인데 상장 후에 어제까지 계속해서 상한가에 좀 도달을 했죠. 청약주를 받으셔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상장 이후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넥스트는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등 제조 현장에 좀 적용을 해서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부터는 이 AR 기술에
AI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현실 세계 기반 메타버스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과기부의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주관사로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국내 유일 AR, SW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맥스에 대해 좀 더 기대를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재물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어제 상한가 기준으로 맥스의 시총이 5,600억 원대인데요. 2019년 이 기업의 매출이 12억, 그리고 2020년 한 해 매출은 20억입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올해 1분기 역시도 영업이익 적자를 좀 유지 중입니다. 2분기 실적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 전에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높았고 그 안에서도 3개월, 6개월 장기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높았던 부분이 이 맥스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상장 이후에 외인이나 기관, 특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는 물량을 좀 상당수 던졌습니다. 특히 어제 적지 않은 물량이 출회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장 후에 첫 은봉이 좀 발생하고 난 이후,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또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시는 것보단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주 IB 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는 벤처캐피탈 사업 그리고 사모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 확장을 통해서 이 미국 내 투자 분야를 바이오 산업 외에도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4차 산업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실적과 경쟁력을 좀 인정받는 기업인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국내 투자 기업 중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야놀자, 그리고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보였었죠. 야놀자는 한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고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사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낮아졌고 그리고 상장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크래프톤의 공모주 청약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을수록 관련주들 주가 또한 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크래프톤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 관련 기대감 소멸로 단기 조정이 또 나아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 크래프톤 관련주들의 단기 흐름도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었는데 관련주인 예스24라든지 아니면 한국금융지주 등의 관련주는 월요일부터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놀자 또한 상장 준비 이슈가 있는 만큼 단기 조정 이후에 야놀자 상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놀자의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의 2조 원 투자로 뉴욕 상장이 좀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상장 이후의 조정이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크래프톤 상장 전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저점에 다시 비중을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브리봇인데요. 에브리봇도 이번 주 수요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로봇 청소기 1위 업체인데요. 2016년 1월 세계 최초 듀얼 스핀 방식의 고급형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청소기는 시장 초기 단계에서 기능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제품군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로봇 청소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한 지능형 공기청정 로봇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 상장을 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기대감으로 이미 상장 이전에 주가가 좀 올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에브리봇 역시도 이전 상장하기 전에 적지 않은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공모가가 36,700원이었는데 이전 상장 당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행히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로봇 청소기 시장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을 고려했을 때는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좀 먹고 반등이 나오려는 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3만 원 부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을 이탈하게 하게 되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의 시그널들 챙겨주셨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지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급에서 기관들과 개인들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후장까지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